무는 채소 중에서도 음식에 쓰임새가 많아 배추와 더불어 가장 많이 먹고 또 가장 많이 재배하는 채소인데요. 급변하는 기후와 함께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생육과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를 통해서인데요. 과연 어떤 조사인지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농사를 좀 더 계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사인가요? 네, 무생육 상황 조사입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무생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시기별로 조사해서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적기 농작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전년 및 평년과 작황을 비교해 예상 수량을 전망하고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무재배의 기초자료가 돼 농업인 현장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 생육 정보란에 입력돼 무재배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이 언제든 확인해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생육 시기별 농작업 추진 자료이자 작황 분석을 통해서 예상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다면 무생육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네, 무생육조사는 가을무와 고랭지무로 구분해 조사하는데요. 가을무는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그리고 고랭지무는 6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 간격으로 매월 1일과 16일에 실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생육 상황 조사 날이 주말 및 공휴일이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날 조사하고, 기상지혜 등으로 인하여 조사 필지가 유실 또는 매몰돼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보고 후 조사 필지에서 제외합니다. 네, 그런데요. 생육조사는 물을 심은 포장이면 어느 곳이든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생육조사 포장은 일반 농가나 농업기술센터 포장 중 관내에서 최소한 10필지 이상 재배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 품종 가운데 생육이 중간 정도로 예측되는 세개 포장을 선정하는데요. 가능한 전년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 포장을 선정해 전년과 평년의 생육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조사 지점은 조사하고자 하는 포장의 두둑에서 두세 번째 떨어져 있는 두둑을 선정해 그 고랑으로 들어가 두세 번째에서 생육하고 있는 무를 선택해 먼저 폴대로 조사 지점을 표시하고 그 기준주에 라벨을 부착해 매회 같은 포기를 횡으로 10주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세개 포장 평균치를 활용합니다. 네, 그런데요. 조사 지점을 표시한 후에 가로로 10주를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무생육조사는 3.3제곱미터당 주수, 초장, 엽수, 결주율, 상품률, 시바르당 예상 수량을 조사합니다. 주수, 초장, 엽수는 매번 조사하고 시바르당 예상 수량 조사 시 결주율과 상품률을 함께 조사하는데요. 가을무는 10월 16일, 고랭지무는 9월 1일에 조사합니다. 와, 크기부터 잎 개수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왠지 특별한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조사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사에 필요한 조사 야장과 연필, 면적 조사를 위한 50m 이상의 줄자, 그리고 키 조사를 위한 1m 이상의 대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를 위한 저울을 준비합니다. 조사 항목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3.3제곱미터당 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면적을 산출한 다음 조사 면적에 심어진 무 포기수에 3.3제곱미터를 곱한 값을 조사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로 길이가 6m이고 세로 길이가 3.5m일 때 조사 면적은 21제곱미터가 되고 조사 면적 21제곱미터 안에 전체 포기수가 100포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3.3제곱미터를 곱한 값 330을 조사 면적 21로 나누면 3.3제곱미터당 주수는 15.7주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키 조사 방법인데요.
키는 원줄기를 지면에서부터 제일 긴 잎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엽수 조사가 있는데요. 주당 엽수는 무 한 개의 잎 길이가 1cm 이상이 되는 잎의 수를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바르당 예상 수량 조사는 먼저 3.3제곱미터당 주스를 산출한 다음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시료 채취는 두둑 내 두세 번째 포기부터 두둑 방향으로 가면서 지나치게 생육이 불량하거나 양호한 개체는 빼고 10주를 채취한 다음 지상부와 뿌리의 두께가 1cm 미만인 부분은 제거하고 각각 무게를 측정해 평균 무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후 상품률을 환산하고 평당 제식 주수와 상품률 그리고 평균 구중과 단위 면적을 곱해주면 시바르당 예상 수량이 산출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생육 조사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생육 상황을 조사할 때 병해충 발생 상황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무의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 단위로 4회에 걸쳐, 또 고랭지 무의 경우에 6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 단위로 6회에 걸쳐 바이러스병과 무름병, 무사마귀병과 배추 흰나비, 배추 좀나방과 파밤나방, 그리고 담배 거세미 나방 등을 조사합니다. 네, 정말 무 생육 상황 조사는 농작물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무 생육 조사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 전에 포장 전체를 달관 조사해 생육의 균일도를 파악하고 조사할 때는 기준에 준해 조사하되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개체는 제외해야 합니다. 또 조사 후에는 조사된 성적이 조사 포장의 대표치가 되는지 재확인하는 작업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육 상황과 병해충 조사를 통해서 과학 영농을 꿈꾸는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폭넓은 현장 활용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